소개해드릴 이 현장은 여자분께서 직접 반셀프 인테리어를 통해서 이렇게 마감을 한 현장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현관입니다. 현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뀐 게 요 색상 필름 작업을 했고요. 일단 여기에서 중요하게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게 이 벽이 지금 여기 이렇게 움푹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 벽이랑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공간이었어요. 이게 일자로 떨어지다 보니까 요 공간에 신발장이 있었고 이 뒤로 팬트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현관이 너무 작아가지고 좀 답답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벽을 신발장을 철거하고 벽을 살짝 뒤로 넣고 여기에다가 사선으로 이거 도어를 달아가지고 공간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도 약 요 정도의 공간이 더 넓어진 것 뿐인데 개방감은 엄청 더 좋아지고 깔끔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공용화할 거울 같은 거 포인트로 설치를 했고, 바닥은 이태리 타일을 선택을 하셨어요. 왜냐면 면적이 어마어마한 면적도 아닌데 조금 이렇게 작은 공간에는 사실 이렇게 타일 좋은 거 써도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뭐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태리 타일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조명은 이제 센서로 작동하는 조명인데 텔트론 회사에서 나오는 오톤 미니라는 히든 센서예요. 이게 지금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불이 안 꺼지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움직임을 감지를 하는 센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천장을 봐도 천장 안에 센서를 넣어놨기 때문에 깔끔해요. 왜냐면은 이 또 작은 공간에 여기에 또 다운라이트 들어가 있고 여기에 센서 이렇게 또 노출로 이렇게 달면은 지저분하잖아요. 또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히든 센서를 안쪽에 넣어놓고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은 계속 리셋이 되는 거예요. 제가 움직이는 시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30초다 하면 30초 뒤에 꺼지고 다시 켜지는 게 아니고 이런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계속 리셋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안 꺼지고 있고 뭐 이런 거는 우리 뭐 여기 뭐 알바님께서 잘 스타일링을 잘 하셨네요. 현관은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복도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도어 자체가 요즘 핫한 히든 도어가 들어간 게 아니고 9mm 문선 작업을 했어요. 나름대로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알바님은 여기에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은 히든 도어를 설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9mm 문선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한 건데, 이게 왜 9mm 도어로 제가 하자 그랬냐면은 현장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히든 도어를 넣기 위해서 여기에서 약 6cm, 6cm 뽑아내면은 이 공간에 12cm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복도가 좀 지금 안 그래도 좀 좁은데 거기에다가 12cm를 줄여서 이렇게 길게 줄여 놓는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공간을 잡아먹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로 9mm 문선을 하자고 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물론 이 반셀프 인테리어가 내가 인테리어를 했다라는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비용도 아끼면 좋잖아요.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 9mm 문선에 도배 마감하는 거랑 그리고 히든도어에 도장 마감하는 거랑 제가 봤을 때 이 현장 상황에서는 한 700만 원 가량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9mm 문선이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9mm 문선 작업을 했고요. 9mm 문선을 할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선택 사항인데 턱이 있잖아요. 이 도어를 받쳐줘야 되는 9mm 문선. 요거를 작업할 때 일반 MDF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신경 써서 하시는 분들은 고밀도 MDF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9mm 문선 작업을 할 때 요거를 MDF를 사용하지 않고 자작합판을 사용해요. 자작나무 합판. 강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자작나무로 했고, 장단점이 있는데 뭐 튼튼한 거는 말할 거 없이 튼튼한데 이 필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잘 해야지 하자가 안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뭐 고밀도든 뭐 자작합판이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름 작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전체 다 도배예요. 도배 작업에 무몰딩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공간,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 이 전면에 원래대로라고 하면 시공사에서 타일을 붙여놨었어요. 근데 이제 타일에다가
저희가 석고보드를 직접 한 장씩 붙여 놓은 다음에 도배 마감을 선택을 했어요. 뭐 이유는 타일이 이뻤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오히려 심플한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고, 등박스는 원래 돼 있던 대로 그대로 살려서 했어요. 등박스를 사이즈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라인 조명의 위치가 이쪽으로 좀 살짝만 더 나왔으면은 비율상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천장은 그냥 손 안 대고 이대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조명 다 떼어내고 실링팬 달고 그리고 다운라이트하고 라인 조명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실 이거 공사를 하면서 커튼박스 뒤에다가 이제 간접 조명 달아놨고요. 공사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집이 이뻐지지 않죠? 예, 우리 제시 알바가 스타일링을 굉장히 잘했어요. 보시면은 뭐 쇼파도 기존에 쓰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감성 절대 안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모빌도 너무 잘 해놨어요. 이렇게 막 실링팬이 돌 때 모빌이 이렇게 살살 흔들리는 게 너무 감성을 자극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집에서 레이아웃이 많이 바뀐 주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 이쪽에 원래 냉장고장이 있었죠. 냉장고장이 있고 많이 튀어나와서 굉장히 답답했고, 그리고 이쪽에 아일랜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띄어서 이 뒤에 발코니에다가 보조 주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간 게 없어요. 뒤에 보조 주방을 하는데 이걸 띄어서 갖다 놓고 끝.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디귿자로, 이쪽으로 디귿자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냉장고장은 이만큼 돌출됐던 거를 띄어내고 여기도 이제 식탁 자리로 활용을 하고 냉장고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냉장고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저게 팬트리 공간이에요. 그래서 냉장고가 들어갈 사이즈대로 벽을 잘라낸 다음에 냉장고를 집어넣고 옆쪽과 위쪽에 수납장을 또 채워서 딱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집이 이뻐지려고 하면은 어쨌든 똑같은 구조에서 똑같은 도배, 뭐 바닥,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절대 집이 이뻐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구조 변경이라든가 어떻게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해가지고 공사를 한 게 굉장히 잘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상부장은 없애고 이렇게 마감을 했네요. 지금 타일, 여기 벽체가 타일이 맨 처음에는 여기 뒷면 여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타일을 붙이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뻐가지고 이 옆에까지 작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뭐 방도 뭐 이것저것 한 게 많은데 또 짐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안방이라든가 요런데 보면은 굉장히 이뻐요. 근데 그 안방까지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가장 짐이 없는 작은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애기 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돈을 들여서 공사한 게 없습니다. 등도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썼고 요거 등 하나만 선만 따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기존에 있던 도배지 위에다가 셀프 페인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 나는 이런 색감 자체도 이거 컬러 이런 게 너무 예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으로서 투톤 페인트를 칠했을 때 요런 부분 되게 아쉬울 텐데, 자세히 보면 아쉬울 텐데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투톤으로 페인트를 칠할 때, 도장 작업을 할 때 사실은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했어요. 원래 이렇게 오돌도돌도돌 되게 작업이 되고 사진으로 볼 때만 이쁜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꾸미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한 게 이런 데를 보면은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원래 기존에 쓰시던 가구를 직접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리폼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이쁘잖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냥 뭐 똑같은 서랍장 뭐 모양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색감이 진짜 실제로 보면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리폼. 돈도 아끼고 또 이거 꾸미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지금 커튼 같은 경우에도 직접 천을 떼다가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 군데 이렇게 둘러보면은 굉장히 집을 꾸미는데 노력을 많이 했고 수고도 많았고 한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뻐요. 이런 게 인테리어고 이런 게 디자인인데 나는 뭐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쁜 집을 공사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과 그리고 어떤 제품들이 들어갔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집이 너무 예쁘게 변해서, 네. 아, 내가, 나의 감성이 이런 집을, 침투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우리 공사할 때는 난 맨날 그냥 막 이렇게 깔끔하게 스타일링 된 거를 못 보고 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죠. 아, 그래요? 이 정도 공사를 했을 때, 공사비 네.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공사비가 전체 1,870만 원. 1,870만 원 주방 가구 다 포함해가지고, 네, 뭐 가전하고 사는 것까지 네. 합쳐서. 여기에서 빠진 게 있죠. 우리 사실 바닥 공사는 원래 돼 있었던 거고, 네. 땜빵한 거 저쪽 좀 부분 네, 네, 새로 네. 깔고, 그 정도 있었고, 화장실 2개를 공사를 안 했어요. 그죠? 네, 맞아요. 아, 그러면은, 어느 정도씩 들었는지 또 정리를 해놓은 거를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보고 하셔도 돼요. 어차피 못 외우잖아요. 아, 그렇죠. 절대 못 외워요. 예. 제가 저희 집 공사한 거를 이렇게 한 번씩 읊어볼게요. 네네. 철거 공사에 네. 제가 폐기물 한 톤 네. 처리비가 27만 원 나왔고. 네. 폐기물 한 톤이라고 한 게, 그러니까 한 1톤 차 한 차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 정도 나온 거고, 27만 원이면은 진짜 굉장히 저렴하게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사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싸게 했을 때, 혼합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 한 35만 원?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 안 그래도 아저씨가 네. 제가 싣는 것도 도와드리고. 아, 그렇죠. 막 그런 부분이 했어요. 있어서. 그러니까 깎아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뻐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짐이 안 되고 이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예뻐서 깎아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철거하는 거는 40만 원이 나왔고. 아, 이거는 내가 왜 40만 원이 나왔는지 알아요. 네네. 처음에 이제 주방 가구 다 철거하고 뭐하고 했을 때 그거 외로 직접 철거한 게 너무 많아요. 아, 맞아요. 벽체 철거도 직접 했죠. 네. 또 뭐 했죠? 현관. 현관도 제가 했고. 뭐 문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틀 뭐 네. 이런 것도 다 철거하고 그래서 40만 원 이렇게 나온 것 맞아요. 같아요. 철거비는 진짜 네. 인건비가 거의 안 들어가서 네. 진짜 줄었고. 음. 고양지 철거비 폐기물 합쳐서 85만 원. 아까 폐기물 한 차 그것까지 합쳐서 네, 다 하면 85만 원. 아, 그래요? 네. 완전히 날강도네요. 이거 엄청 싸게 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대신에 이렇게 몸이 좀 힘들었지만 이런 데서 비용을 아껴가지고 네, 그 네. 아낀 돈으로 집에 여기저기 많이 꾸밀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철거가 진짜 좀 싸게 한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전기공사가 네. 총 296만 원, 실링팬이 38만 원, 예. 자재가 네. 라인 조명이 52만 원, 네. 식탁 등이 48만 원, 다운라이트 T5 합친 게 40만 원. 그리고 공사하면서 전기 자재가 40만 원, 인건비는 65. 다 합치니까 296만 원. 근데 요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인건비를 이렇게 아낄 수는 없는 건데 보통 거기에서 인건비가 요 정도 이렇게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 55만 원 정도는 더 추가가 되는 게 원래 가격인 거예요. 근데 이제 대신 심부름도 많이 하고 타공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예, 한 명의 일을 알바가 때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이 된 것 같고 조명도 되게 이쁘게 잘 했는데 생각 외로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안방은 조명 교체했나요? 안 했죠? 간접만 아. 4개 넣었어요. 아, 그런 거. 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쓸 수 있는 등은 썼어요. 그죠? 네, 맞아요. 예. 방 조명은 그대로고 네. 거실 주방은 다 교체한 거예요. 아마 방조명 뭐 조금 쓸만한 걸로 바꾼다고 하면 거기에서 한 2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선을 지킨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거 조금 저거 조금 하다 보면은 억 가까이 가거든요. 근데 스스로 제어를 잘한 것 같아요. 공사를 하면서. 이게 제가 처음에 금액 라인을 딱 설정해놓고 네. 넘어가지 않게끔 원래는 화장실 공사 한 칸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빼고 여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공사인데 네. 목공사는 인건비가 네. 그때 130만 원 네, 제가 네. 결제를 하고 네. 나머지 자재값 해서 총 178만 원.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 이유가 일을 줄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거는 뭐 폴라베어 팀이 와가지고 싸게 줬다 이런 거는 없어요. 인건비는 인건비라서. 왜냐면은 우리가 그냥 짜질구레한 일들만 한 거지 사실 뭐 크게 뭐 우리가 인건비를 뭐 이렇게 줄이거나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일을 변경한 거 처음 계획은 히든도어가 들어갈 계획이었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9mm 문선으로 바꾸면서 돈이 확
낮춰진 것 같아요. 맞아요. 공정을 바꾸면서 네. 많이 줄어들었고 문도 그대로 사용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히든 도어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벽체를 다시 잡아주고 네. 그리고 문짝도 뭐 다시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비용만 해도 많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마감을 또 페인트를 해줘야 되고 도장 공사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물론 공사 범위가 엄청 커서 막 그 안에 히든 도어를 시공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분 공사를 하면서 히든 도어를 넣으려고 하니까 부담이 됐던 거예요. 제가 원래 편성한 예산에서는 히든 도어를 한 개밖에 못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포기하니까 거실이랑 주방에 있는 모든 문을 9mm 문선으로 통일을 할 수 있어서 네. 진짜 잘한 선택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물론 히든 도어가 이쁜데, 예. 이쁜데, 그쵸? 여기 현장에서는 응. 이렇게 변경한 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목공도 그 가격에 할 수 있었고, 맞아요. 그 다음은 또 어떤 공정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필름. 필름. 필름은 네. 총 116만 원. 예. 여기서는 문짝을 필름을 직접 붙였어요. 저랑 같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인건비의 포지션이 얼마나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한 품 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는 절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러면은 다음 공장 또 필름 다음으로 그다음 타일. 타일. 타일이 총 135만 원. 이거 타일 하면서 진짜 한번 울기도 하고. 타일이 그랬지. 네. 타일에서 한번 울었습니다. 터졌죠, 처음으로. 그래서 저희 댓글에 보니까 화물비하고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타일이 인건비가 50, 예. 그다음 자재비가 50. 80, 예. 그리고 화물비가 5만 원이었어요. 예. 타일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붙인 게 아니고 주방 벽하고 그 옆 벽하고 현관 바닥 그것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많이 안 했죠. 욕실이 네. 없으니까. 네네네. 많이 그리고 인건비보다 자재값이 더 나온 이유는 타일도 너무 저가형으로 안 했어요. 그리고 다 600각 타일을 사용을 했는데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국산 타일은 중국산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산 타일 내에서도 좋은 거는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심한 중국산이 안 들어왔고 어느 정도 쓸만한 중국산이 들어왔어요. 나는 되게 맞아요. 이뻐요. 싼 타일 아니에요. 네. 거기에 이제 부자재 이제 저희가 에폭시 본드를 다 넣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80만원 포지션이 나온 거고 근데 타일 공사도 적당하게 저렴하게 잘했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타일 이렇게 하잖아요. 인건비 한 70만원 정도 이렇게 청구를 할 맞아요. 거예요. 인건비가 네. 제가 다른 데서 알아봤을 때는 엄청 비싸게. 예, 왜냐면 두 명이 들어와도 한 명은 기술자가 아닌데 기술자인 척 인건비를 받아서 청구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이거 관련해가지고 다른 인테리어 유튜버들이랑 저도 영상 하나 찍을 계획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저희 팀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싼 거는 아닌데 덤탱이를 안 쓴 거죠. 덤탱이 안 그리고 써. 작업도 덤탱이도 덤탱이지만 작업도 올바르게 했고. 아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 물어봤을 때는 4명을 얘기했어요. 네. 2명이 이틀. 예. 근데 이제 하루 만에 해주신 거니까 네. 그게 많이 준 거죠.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도배를 넣었는데 네. 도배가 인건비가 136만 원이 들었어요. 네. 퍼티 25만 원 한 네. 명이 들어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4명, 4명 작업. 4명 플러스 퍼티 1명에서 총 네. 5명. 네. 그리고 뭐 도배지 사고 이래서 총 171만 원. 네. 이게 나왔습니다. 조금 아쉽긴 아쉬워요. 그쵸? 도배는 조금이 아니라 네. 망할 놈이 중간에 이렇게 개입을 하시는 거랑 예. 안 하는 거랑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럼요. 거예요. 이제 이런데 공사할 때도 네. 이제 부직포 맨 밑에까지 쳐라. 그냥 강력하게 딱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궁시렁 거리더라도 그렇게 작업을 했을 건데 그래서 아예 모르니까 일반 소비자니까 그냥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시공을 네, 해놓고 네. 원래 이런 건데 뭐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도배가 이제 망해가지고 다시 네. 부르니까 네. 이건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네. 근데 원래 작업 방식이다. 네. 이렇게만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한번 채널에서 다뤄주세요. 네. 그리고 부직포 시공을 할 때 걸레바지 밑에까지 탁 내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아니면은 뭐 도달도배 있거든요. 네. 그 유튜브 채널 그분한테 상담도 한번 받아보세요. 얘기해 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 상식에서는 밑으로 다 내려서 시공을 해요. 이때까지 공사를 해도 저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사람들 간 보는다라는 게 이런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딱 봐서 눈빛 스캔 딱 해가지고 선수 같다 하면은 알아서 일들 잘하고 나갔을 텐데 딱 보니까 뭐 좀 어리버리한 것 같으니까 내 맘대로 그냥 공사를 해버리고 나간 거죠. 내가 엄청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려고 연기를 많이 했는데. 아, 예, 그래, 얄짤 없어요. 어리버리였네. 예. 어쨌든 도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도배 억울한 거는 채널에서 한번 달아주시고. 제가 도배하자 다뤄보도록 예, 제시 알바 채널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일 큰 금액이 예. 지출된 게 가구공사예요. 예. 가구공사는 제가 싱크대랑 대리석을 네. 각각 했거든요. 네. 왜냐면 훨씬 쌌어요, 그게. 네. 그래서 대리석이 저게 127만 원에 했어요. 네. 그리고 싱크대가 150, 키 큰 장 냉장고장 저기가 30, 네. 신발장 도어가 25, 네. 그리고 블럼 레일을 예. 쓴 게 45, 네. 그리고 안에 보면 제가 스윙 코너 장을 했어요. 그거 15, 음. 그리고 후드 설치비 5만원 따로 드리고, 그리고 후드가 80만 원에 제가 좀 어떻게 아는 사람이 있어서 싸게 샀어요. 아. 원래는 한 소비자가가 1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저는 15만 원. 뭐 이렇게 해서 492만 원. 싸게 했네요. 싼 거 맞아요? 그렇죠. 들어간 스펙이라든가 이런 거 뭐 후드도 그렇고 엄청 싸게 한 거죠. 그럼 지금 그 싱크대까지 하면은 이제 지출된 비용은 다 끝이 난 거고. 아니요, 많아요. 바닥 공사가 네. 제가 인건비 30만 원에 네. 자재비 16만 원 해서 네. 그렇게 네. 해서 한 박스 반 쓰고 땜빵을 한 거고. 잘했어요. 그것도 정말 돈 많이 아낀 것 네. 같아요. 그다음 실리콘도 진짜 싸게 잘 했어요. 실리콘 24만 원에 했어요. 인건비 22만 원, 자재비 2만 원. 아, 그래요? 근데 실리콘 사장님이 실리콘을 한 박스를 갖고 왔는데 그거 한 5개인가 밖에 안 썼는데 나머지 또 다 주고 가셨어요. 아, 그래요? 철물점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싸. 아니, 이제 지금 실리콘 쏠 때가 얼마나 있겠나 싶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9mm 문선 작업을 하면서 거기 필름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그런데도 전체 다 이제 코킹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샤시도, 전체 샤시 여기 보이는 데는, 맞아요. 예, 다 필름을 새로 입혔기 때문에, 예, 필름 하시는 분들이 싸주는 것보다는 돈을 들여서라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욕실 실리콘도 원래 돼 있던 거 다 자르고 다시 다 다시. 자르고 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잘하신 거예요, 네. 그거는. 그리고 청소가 33만 원. 그리고 저는 여기가 고층이라서 방충망을 교체했어요. 네. 좀 튼튼한 방충망으로 세 군데 해서 50만 원. 그리고 도시가스를 제가 안쪽으로 넣으면서 1시간도 작업 안 하셨는데 23만 원 받아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곰팡이가 그러면 안방 드레스룸에 곰팡이 이거 시공한 게 30만 원. 예, 이게 원래는 한 50에서 70만 원 사이 맞아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공정인데 절대 내가 이렇게 싸게 해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네네네. 자기 스스로 예, 우리 힐드홈 대표가 본인 스스로 싸게 해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타 경비 같은 것도 좀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인덕션 값이 94만 원 들었거든요, 제가. 예. 인덕션 94만 원이랑 이래저래 경비가 합쳐서 141만 원. 그리고 식대는 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1,870만 원입니다. 이게 총.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이게 하나씩 뜯어서 보면은 제품이 다 좋은 게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다 좋은 걸로. 예, 인덕션도 뭐 다 있었어요. 그렇지, 네. 후드도 그렇지. 인덕션도 원래 금액보다는 제가 또 지인 네. 또 통해가지고 한 20만 원 정도. 아, 그럼 이렇게까지 싸게 할 수 있는 데는 또 여러 방면에 아는 지인들이 도움도 조금 있었네요. 뭐 가구 그 식탁하고 스타일까지 해서 한 근 2천 가량 예, 들어간 것 같아요. 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본 사람으로서 그냥 간단하게 사람들한테 조금 이런 거 좀 조심해라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제가 저희 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도배 공정이었어요. 제가 실장님을 안 통하고 일반 소비자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AS 안 해주시고 잠수를 타셨는데 그런 것들을 진짜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스타나 블로그, 그다음 사무실에 가보고 그런 걸 꼭 좀 확인을 하셔서 작업자들 알아보시고 예산 편성 잘 하셔서 절대 오버되지 않게 하다 보면 계속 욕심이 나요, 공사가. 뭐 자재도 올라가고 싶고 공사를 원래 안 하려고 했던 부분도 또 손을 대고 싶고 근데 그걸 좀 자제를 잘 해서 원래 계획대로 잘 가셔야 하고 진짜 셀프 인테리어는 많이 알고 발품을 많이 팔아야 고퀄리티로 가성비 좋게 할 수 있으니까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인테리어 업체든지 이거 2천만 원, 3천만 원에 이 정도 퀄리티를 낼 수 있는 데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진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실장님 덕분에 저희 집이 이렇게 예쁘게 잘 고쳐졌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거 방금 얘기하신 거 인테리어를 하면서 작업자들을 섭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게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앞으로 채널에서 좀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갑자기 마무리 지을까요? 네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